여러분들이 소개팅이나 이성을 만나는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과연 이 여자는 나한테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야 내가 애프터를 할지 말지 행동 계획이 서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확실하게 저도 그쪽 마음에 들어요 라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남자분들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여자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인사를 하고 끝났는데 이거 호감 신호 맞는 거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헤어질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마지막 멘트별로 그 속뜻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거절의 의사입니다. 종종 봬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자로 잘 들어가셨어요? 푹 쉬세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봬요. 이 멘트들은 어느 정도 주선자랑도 친분이 있을 때 둘이 서로 안 만나게 되더라도 주선자를 통해서 소식을 건네들을 수 있는 관계일 때 살짝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절의 의사입니다. 칼로 못 자르듯이 딱 끊으면 너무 냉정해 보이고 차갑다라는 인상을 상대남이나 주선자 양쪽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이 문장들 안에는 다음에 언제쯤 어디서 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도 먼 훗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게 언제가 됐던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인 거죠. 아마 상당수의 여자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약간 기억 없는 약속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들이 헤어질 무렵에 여자들이 굉장히 깍듯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거절의 의사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랑 대화가 잘 통하는 거랑은 좀 별개인데, 원래 여자들의 성격상 남들한테 잘 맞춰주고 잘 들어주면서 리액션이 좋은 분들,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남성이 무안해하지 않게 분위기 흐름을 잘 맞춰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만나는 내내 잘 웃고 화기애애했더라도 마지막 끝 무렵에 이런 식으로 여자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드디어 끝났다, 내 소임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짝은 소심한 표현으로 이 남자와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인사말은 예의를 갖춘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일단은 바로 답장으로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즐거웠습니다 정도로만 가볍게 맞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급발진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점심때 연락 바로 하지 마시고 한 이틀 3일 정도 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처럼 일상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소개팅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던 남자한테 이런 톡을 받게 되면 좀 놀라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속으로 소개팅 끝나고 일절 상대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것 보니까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뜻밖의 남자의 연락에 살짝 기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자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거절하는 거랑 남한테 거절당했다? 속치 남자한테 까였다? 이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야, 자기도 나를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참네, 어이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조용히 지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남자한테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쩌면 이 시점을 계기로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소개팅에 응해서 나가는 여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주말에 기분 전환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명분으로 소개팅을 하기에는 그전부터 꾸미고 주말을 할애해서 자기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해도 외로움을 느끼던가 남자를 만날 의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 포인트를 공략하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 연락에 밀당이 필요한데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찬찬히 잔잔한 강물에 물수제비를 뜨듯이 불시에 툭 일상톡 보내시고 여자의 답장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답장에 성의가 느껴지고 바로바로 톡이 오고 간다? 그거는 가능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도 답이 냉랭하거나 익씹히거나 한참 후에 답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포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요.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혹은 익십이나 한참 후에 다음날 답장이 온다. 이거는 그냥 깔끔한 거절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는 주선자와의 관계라던가 다른 복합적인 것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라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 두 번째는 확실한 거절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제가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거랑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라는 거는 여자 입에서 꽤 단호하고 확실한
확실한 거절인데요. 이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여자가 무슨 상황이 생긴 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직은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도 아무리 바쁘고 멀고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면 안 바쁜 척, 별일 아는 척 하면서 남자랑 연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령 최악의 상황,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해도 좋아하는 남자가 병문안 와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자의 이런 말은 확실한 거절인 거고,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전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톡을 보냈는데 익십이거나 한 5시간, 6시간이나 그 이상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이것도 역시 더 이상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여자의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거절로 보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 측에서는 배려 아닌 배려로 한참 후에 짧게라도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역시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 전날 톡을 밤늦게까지 주고받았다고 치면 보내다가 잠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장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다음날 오전, 점심도 아니라 저녁에 답장이 왔다? 이건 역시 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는 자기가 마음에 있으면 어제 남자랑 나눴던 대화나 상황을 곱씹어 보거든요. 그러면서 보냈던 문자나 톡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반나절을 여자 뇌리 속에서 지워졌다가 아차차 맞다, 어제 그 남자랑 톡하다가 잠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면 호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거겠죠.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뇌 신경세포의 어느 한 켠은 상대 남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라서 뭐 깜빡하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는 건 여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이성적 감정의 유무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저보다 더 잘 맞는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보통 한 2번에서 4번 정도까지 남자랑 몇 번 만나보고 하는 거절의 대답이 될 수 있는데요. 자기도 만나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한테 거절 멘트를 할까? 그래도 그동안 몇 번 만났었고 상대는 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매몰차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비롯된 확실한 거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이 나랑 잘 안 맞아서,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서처럼 일단 결, 성향 차이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가망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도 왠지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전혀 안 느껴져. 이거예요. 이 말 뜻 역시 내가 좋아하면 맞춰볼 의향이 있고 알아가볼 노력을 하겠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이 안 맞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거절의 의사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여자랑 잘해보고 싶을 때 헤어질 무렵 해야 되는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헤어질 때라던가 차 속에서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의 의향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도 네 저도요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다음에 이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끔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땡땡씨는 아까 우리가 먹었던 것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던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식당 알아봐서 같이 가요 처럼 나랑 커플이 됐을 때 어떨까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너는 어땠어? 라는 식으로 개인적 질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내가 은연중에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중간중간에 어색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전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땡땡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애를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받고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자 남자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전 연애가 한 1, 2개월 전에 끝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렇게 소개팅에 나오고 나한테 대시를 하는 이유가 이전 연애의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어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나 만나다가 전 연인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오래 사귀다가 헤어진 분들 중에는 한참 썸녀나 다른 이성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무렵에 다시 그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와서 과거 정에 이끌려서 재회를 한다거나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왠지 이 남자한테 끌린다, 호감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나도 고를 해볼까? 라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확인차 한번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속으로 불안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과거 그런 연애사가 깔끔하게 정리됐다, 아주 오래전에 진즉에 마무리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대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상황이더라도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나부터 확실하게 밝히시는 게 좋아요. 아, 저는 일 때문에 연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소개팅이 되게 기대되고 좀 긴장되더라고요. 땡땡씨는 예쁘셔서 왠지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막 어제 헤어지시고 인기 폭발 아니시죠? 라는 식으로 유머러스하지만 은연중에 너의 마지막 연애를 알고 싶다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자도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자기도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도 너의 연애사는 이제부터 내가 쓴다 라는 자신감으로 흔들리지 말고 직진하시면 여자가 속으로 더 좋아합니다. 첫인상이 별로이고 안 끌렸더라도 어느 찰나를 기점으로 확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남녀 사이인 것 같아요. 위에 여자의 거절 인사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꼭 100%일 수는 없고 여기서 단 1%의 호감이 있어도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찰나, 타이밍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상대에게도 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갖추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바로 저돌적으로 직진해서 강한 추진력으로 내 여자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에서는 강약 조절, 타이밍이 다인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